대통령 시정연설 뒤에 전국이 더 냉각되고 있습니다. 앞서 김연아 기자가 자세하게 지금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강기정 의원 폭행 공방까지 더해지면서 자꾸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악화 일로. 저희가 어제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만났고요. 오늘은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악수. 강기정 의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아, 그 자리에 계셨어요? 네, 제가 봤어요. 아. 그래서 이거는 뭐 명백히 네. 강기정 의원에 대해서 그 청와대 뭐 정체를 알 수 없죠. 경호원인지 직원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이 상당히 무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떠나신 다음에 예. 그 차가 빨리 빼야 되는데 안 빼고 있으니까 얼마나 더 있었던 거죠? 저희가 10분을 기다렸거든요. 10분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 빨리 빼라. 왜냐면 우리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집회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네, 네. 차량을 안 빼주니까 강기정 의원이 이제 그 차와 차 사이를 지나가려면 이렇게 지나가야 되니까 그 네. 사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발로 이렇게 툭 차면서 차 빼 이렇게 했더니 일반적으로 내려와서 누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뭐 우리는 청와대에서 왔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양해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다짜고짜 목덜미를 제끼고 두 사람이 팔을 잡고 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옆에 저희가 같이 지나가는 길이니까 예. 목격자가 한 50명의 국회의원이 다 봤어요. 그래서 아니 갑자기 저 왜 저러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엉클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먼저 그 차에 살짝 발을 대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다면 할 말은 없지만 네. 그렇다고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목덜미를 잡고 뭐 한 3, 4분 계속 끌고 다녔다는 것은 저는 도대체 왜 그랬는지 예. 그래서 바로 국회의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청와대 직원과 국회의원과의 문제인데 먼저 뭐 강기정 의원이 주먹을 날렸다든가 뭐 이런 문제면 예. 이제 우리가 오히려 사과해야 될 문제지만 그 차량을 좀 빨리 빼서 집회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럼 양해를 구하든가 우리가 뭐 5분에 떠나겠다든가 이렇게 밝힌 게 아니고 먼저 손을 썼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땐 야 이건 우리가 아무리 야당 국회의원이 힘이 없어도 청와대 직원한테까지 이렇게 설설 기고 살아야 되나 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었죠. 그래서 예. 저는 이것은 불행히도 그분이 이제 상처가 나서 네. 이제 뭐 피가 나오다 보니까 어떤 분이 볼 땐 이건 또 뭔 일이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발단은 저는 명백히 청와대 그 직원들의 잘못이 있었다고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제가 제3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손을 댄 것은 그러면 그 경호원인지 경찰관인지 그쪽에 손을 댔다고 하는데 네. 그런데 그 뒤통수로 가격을 해서 피를 흘렸다라는 게 저쪽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건 피를 흘리게 한 거 폭행한 것은 그러니까 이 목덜미를 잡고 네. 계속 당겼어요. 예. 그러니까 강기정 의원은 자기가 아예 힘을 뺐다 이거예요. 마음대로 해라. 예. 자기가 땡기다가 부딪힌 건지 강기정 의원이 의도적으로 박았는지는 그건 뭐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행위가 되게 재밌지만 예. 애초에 발단은 예. 국회의원들이 집회를 위해서 내려가면서 차를 빼라고 예. 한 명이 요구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빼라고 하는데 안 빼니까 네. 그 지나가기 어려우니까 발로 툭 건드린 건데 그러면 발로 건드렸다 그래서 저 국회의원을 뭐 연행하듯이 이렇게 두 명이 내려와서 팔을 꺾고 목덜미를 제껴서 국회 본청 앞에서 그렇게 질질 끌고 가야 되겠습니까? 발로 저는 툭 건드린 것도 현장에서 보셨습니까? 다 봤죠. 아, 발로 툭 건드렸습니까? 아니면 뻥 찼습니까? 뻥 차면 본인 발이 아파요. 그러니까 툭 건드린 정도지. 그러니까 예. 그 차를 보시면 차가 뭐 요만한 기스가 났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참 이런 얘기하는 게 얼마나 민망합니까 사실. 예, 그런데 민망한 일입니다. 정말. 어쨌든 이 문제는 이제 국회의장께서도 네. 유감을 표명하시고 청와대에 해명을 요구하신다고 하니 예. 이것은 여야 국회 차원에 생기는 정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적어도 청와대와 그 대한민국 국회의원 사이에 생겨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예. 새누리당도 이걸 정쟁의 수단으로 쓰려고 하지 말고 이 본인들한테도 해당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 예. 전 제가 볼 때는 좀 이걸 참 창피해서 어디서 말은 못 하겠는데 네. 이건 좀 청와대가 해명도 하고 예.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게 사과도 하고 마무리 짓는 게 네. 좋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앞서 일부에서는 강기정 의원에 직접 그 연결했었고 전화 그렇습니까? 연결했었고요. 네, 지금 네. 또 의원님 말씀드렸으니까 네. 상대방 입장은 또 저희가 다른 기회에 또 한번 그러셔도 될 들어보도록 것 하겠습니다. 어제 시정연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저희는 이제 제가 그 전날 기자회견도 했습니다만 네. 지금 꽉 막힌 전국을 푸는 데 있어서 역시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께서 오셔서 소회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자 이걸 풀자 이런 방식으로 풀자 야당이 좀 뭐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 정도는 좀 봐주라 그러나 내가 이건 이렇게 좀 풀려고 한다 예. 좀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쭉 본인 얘기 다 하시고 끝나기 전에 한 1, 2분 전에 이제 여야가 합의하면 존중하겠다는 정도에서 말씀을 하셔서 네. 저 정도가 과연 그 야당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예. 그리고 그런 면에서 좀 부족했고 좀 미흡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검 특위는 다 국회에서 합의를 하면 되는 거고 대통령이 특검 해라, 특위 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건데 네. 대통령이 그 정도 수준에서 언급했으면은 야당이 받아서 여당이랑 빨리 협상하면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일견 뭐 그렇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동안에 여야 관계에서 상당히 많은 대화를 했고 또 사실은 구두로 이런저런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청와대 쪽의 제동으로 여야 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몇 번 이게 그 어그러졌거든요. 구체적인 정황이 있습니까? 뭐 제가 들은 얘기도 있고 들은 심지어 얘기라고만 예를 들면 하나? 이런 거죠. 김한길 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황우려 대표하고 네. 얼마 전에 만나서 약 7기항 정도 이렇게 사실은 그 합의한 내용도 있다. 사인만 안 했을 뿐이지. 최근에요. 기간이야 뭐 좀 뭐 예. 한 달 정도 이내에 예. 되겠죠.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기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그게 그 여야 간에 상당히 깊숙한 대화를 통해서 전국을 풀기 위한 합의에 이르기 직전에 그게 무산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 올 한 1년 사이에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예. 국정조사 앞두고도 이런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불신은 왜 여야 대화에 네. 청와대가 자꾸 관여해서 원만한 합의를 자꾸 가로막나 하는 그런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 여야가 합의해 오시면 존중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딱 듣고 예. 저게 진정성이 있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동안 청와대가 개입해서 이런 합의가 자꾸 잘 안 이루어졌던 사실을 모르시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진정으로 여야 간에 대화해서 합의한 걸 존중했다 그러면요 이건 정말 이제 정치가 다시 복원되는 거죠. 그럼 환영할 일이죠. 그러나 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뒤로는 또 참모진을 보내서 예. 가이드라인을 준다거나 자꾸 이렇게 말하자면 여야 간의 합의가 진전될 때 제동을 건다면 네. 이건 여야 대화가 더욱 진전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점에서 네. 저희가 이제 의구심을 갖고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무엇 때문에 여야 합의를 일부러 막고 그걸 다 하던 것을 제지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청와대 물어봐야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짐작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지금 어떤 국정원 예. 사건이라는 것이 어쨌든 그 본인들의 정통성 문제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그 사실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불복할 생각이 없고 예.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부정이 있으면 바로잡자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좀 분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예. 해서 우리가 그 선거 부정 때문에 당선된 대통령이라고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정만큼은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 때문에 자꾸 이렇게 검찰도 통제하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정치권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네. 그것은 앞으로 더욱더 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역작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최경환 원내대표는요. 그동안 야당이 요구했었던 거 하나씩 다 줬다. 국정조사 하자고 해서 국정조사 해줬고 증인 채택하자고 해서 원세훈, 김용판, 원판 다 채택해줬고 그런데 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요구하고 또 해주고 나면 또 요구하고 그러더라. 이번에 글쎄, 특검도 또 하고 나면 또 다른 거 있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보십시오. 예. 우리가 그동안 일관되게 요구했던 건 진상규명과 예. 국정원 개혁입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예. 예.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국정원 개혁특위를 만들자고 한 것입니다. 이 주장은 예. 처음부터 한 겁니다. 오히려 이걸 한 번에 안 들어주고 하나씩 나눠서 지지지 시간을 끌면서 야당을 애를 먹이. 우리 입장에서는 국정원 문제를 빨리 털고 하고 싶어요. 우리도 이거 오래 끌어서 뭐가 좋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예. 그 애초에 우리 당이 특검도 처음부터 주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 이번 국정검사를 통해서 군사이버사령부의 개입 의혹이라든가 또 트위터 문제라든가 또 심지어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는데 최동욱 총장을 무난하게 하고 윤석열 팀장을 징계하니 네. 이거는 검찰로 하여금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하게 됐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의 태도라면 이건 별도 대통령의 말하자면 통제를 받지 않는 쪽에서 다시 수사를 이어받아야만 예. 진실이 규명되겠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이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고 예. 지금 집권층이 그렇게 끌고 왔기 때문에 의구심이 생긴 겁니다. 처음부터 김한길, 전병헌 그 두 분은 네. 당내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특검을 처음부터 주장하자 할 적에 안 받으셨거든요. 네. 근데 이번 국정감사 과정 또 집권 세력이 검찰과 또 그 이후에 다루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검찰만 믿고 맡기기에는 지금 일련의 흐름이 뭔가 진실을 은폐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네. 특검을 주장하게 된 것이죠. 예. 어제 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나오셨을 때는 제가 상대적으로 야당 입장에 서서 공격적으로 질문 드렸고 네. 오늘은 또 혼자 나오셨으니까 제가 상대적으로 여당 입장에 서서 또 공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뭐 괜찮습니다. 특검을 그 뭔가 또 있으니까 특검을 하자고 하시는데 사실은 검찰 수사가 최동욱 총장 시절에 검찰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고 정권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그 수사 결과가 나왔고 기소를 했고 또 이번에 어쨌건 곡절은 있었지만 추가 기소까지 했고 그러면 나올 건 다 나온 거 아니냐. 이걸 결국 끌고 가자는 거는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 이슈를 몰고 가자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거든요. 저는 이 국정원 이슈가 예. 지방선거에서 결코 야당에게만 유리한 이슈라고 보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민생 이슈를 좋아하지 네. 이런 식의 정쟁성 이슈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걸 저희가 모르겠습니까? 네. 이것은 민주주의를 바로잡자는 취지이고요. 예. 지금 우리 민주당도 욕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군요. 알죠. 근데 왜 이러냐? 예. 그러면 우리가 선거 때 일어난 부정에 대해서 예.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도요.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정이 있으면 다 처벌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하더라도 잘못된 행위가 국가기관에 의해서 진행됐다면 예. 이것은 바로잡고 가자는 거고요. 이게 왜 어렵습니까? 자, 특검을 하지 말자는 그 의도가 그 예. 이유가 오히려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정당당하고 깨끗하면 왜 못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네. 이거 하면 뭐 자꾸 새로운 게 드러날 것이 확실하니까 막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특검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예. 특검과 특위에 완전히 다 맡겨놓고 네. 정치권은 예. 정쟁하지 말고 민생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예. 그런 기구들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그거 갖고 뭐 옳으니 그러니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 특검에 맡겼으니까 조용히 합시다. 그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뭘 이렇게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려는 방식으로 자꾸 이렇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단 청와대와 집권당이 좋다, 우리 떳떳하니까 네. 다 털고 가자. 예. 이런 식으로 나와 주시면 예. 우리도 이 문제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자, 우리가 노력한 결과 집권당이 이걸 다 조사하겠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고 우리는 좀 민생에 집중합시다. 저는 오히려 우리 지지자를 우리가 그렇게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검에 맡기고서 정쟁하지 말자고 하시지만 뭐 지난번 그 회의록 실종 사건도 수사 결과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여야가 또 더 냉각되지 않았습니까? 특검이 또 누구 소환하고 네. 계속 수사하고 수사 결과 내놓고 수사 기간 연장하고 그럼 결국 이 이슈는 계속 이어지는 거겠죠. 그건 뭐 이걸 특검을 하든 안 하든 네. 정치권의 공방으로 이슈가 지적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죠. 그러나 과거에 보십시오. 과거의 사례. 예. 특검을 도입한 순간 예. 그 특검의 주제와 관련된 여야 정쟁은 3분의 1 이하로 줍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어느 한쪽이 주장했던 예. 특검이 되면 예. 한쪽은 특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 얘기하자. 또 한쪽도 자기들이 하자고 했는데 특검을 그거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타부타 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실제로 지금까지 보시면 알지만 예. 특검을 하자 말자 갖고 오히려 시끄러웠고요. 예. 특검이 도입되면 정치권이 조용해진 것이 그동안의 상례였습니다. 예. 네. 그 기억나시는 설레 있습니까? 지금까지 특검한 거 다 보십시오. 지금까지 특검으로 들어간 이후에 예. 정쟁이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네.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날이 새고 질 때까지 얘기하는 방식의 예. 정쟁은 확실히 줄어들죠. 예. 네. 제 기억은요. 그 특검 즉 과거의 법조 취재도 오래 해봤는데 특검이 정치적으로는 어떤 그 여야의 충돌을 좀 완화시키는 완충작용에 정치적인 역할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특검 수사를 해서 어떤 새로운 것들이 아주 유의미한 새로운 결과가 나왔었던 적은 사실상 없었던 것 같거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두세 번의 특검은 물론 그렇습니다만 네. 그 이전의 초기 특검들은 상당히 또 예. 밝혀낸 것도 있지요. 제가 기억하는 게 다 초기 제가 그 당시에 네. 특검 도입했을 때 그때 취재를 많이 그래서 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 특검의 효용성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보단 예. 어쨌든 검찰의 독립성, 검찰의 수사 문제에 대한 정권의 간섭과 이 관여가 어느 눈에 띄게 드러났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사령부의 선거 개입 의혹이라든가 예.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새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더 중립적인 특검에서 진행하도록 하면 네. 아마 이번에 그 문제에 대한 논란은 예. 물론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네. 되게 특검이 사건 결과를 발표하고 나면 예. 좀 잦아들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치라는 게 좀 이렇게 주고받고 좀 양보도 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쪽이 이번에 특위는 하자고 하니까 네. 이쪽이 특검은 좀 양보하고 네. 그렇게 해서 절충할 수는 없습니까?
뭐 그것은 이제 우리 지도부가 판단해볼 문제가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을 개혁하자고 하는 우리의 취지가 예. 제대로 반영되는 선에서 저는 여야의 그 타협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민생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아까 지방선거 때도 민생 현안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 하고 저희 같은 그 국민들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여야가 싸우는 건 참 그 꼴 보기 싫지만 어쨌건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이러면 이번 정기국회 때 민생 입법이며 그리고 경제 관련 법안들이며 또 예산안 이건 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로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이 있는 예. 집권 세력이 이 국정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야지요. 네. 저희는 지금 말하자면 우리의 주장을 내놓고 수도 적고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민생이 중요한 거 알죠. 그런데 그럼 우리가 주장한 내용을 우리는 다 접고 어느 날 민생이 중요하니 아무것도 없던 일로 합니까? 정치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타협을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번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예. 말씀하신 이상 이제야말로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예. 서로의 이야기를 한번 종합해 보고 그래서 조금씩 절충안을 찾는 이 예.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여기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 여야 지도부의 정치력을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야당이 무한정으로 모든 걸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절충하고 타협하면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민생 국회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이 오래 끌면 그만큼 민생 국회 기간이 줄어드는 거고 네. 여당이 이 대화와 타협의 기간을 줄여주면 예. 그러면 그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고 하는 점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1분 남았는데요. 네. 정치인 우상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팬들도 있고. 아, 그렇습니까? 예. 정치인 우상호의 최종적인 목표와 꿈은 뭡니까? 저는 뭐 내일 대정부 질의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제가 정치하러 들어온 이유는 통일된 나라, 통일된 한반도가 세계적인 부강한 국가가 되는 것. 네. 이것이 제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요원한 이야기로 들리지만 네. 정치인이라면 그런 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자기의 열정과 신념을 쏟아부을 줄 아는 노력을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그 노력에 혼신의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대선도 나가보고. 무엇이 되기 위해 정치하는 분들은 되게 그 자기가 애초에 생각했던 초심과 가치를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목표와 가치가 더 중요하고 예.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자리가 필요하냐 이 문제는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상호 의원에게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